저는 문화 연구하고 현대미술 공부하는 김소희입니다. 저는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정동 연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읽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연하게 변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정동과도 많이 연동이 된다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필리아지만 바이오포비아,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어떤 두려움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터뷰를 좀 해서 이게 그냥 작은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 글은 거의 인덱스북처럼 그러니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김순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을 살려서 추이적 공용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바이오필리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그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환경 속에서 녹색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 본능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다소 이 폐쇄적인 어떤 중정형 이 아파트가 집합주택이 그 안에 나름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이웃 간의 관계가 좀 도모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어떤 주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생태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저는 어떤 주거 공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고 사실은 이 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저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평론이랑 극작을 하고 있는 나열아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적 방향성 연구.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 시대적 컨텐츠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절, 그러니까는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절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시기별로 이제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의 중심에 섰던 혹은 반영이 됐던 유명했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약간 얼마 만의 시간이 흘러야 이것들이 극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새로운 어떤 형태가 생겨서 조금 극복의 추세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글들이나 그런 흐름들을 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쓰고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쉽게 언급하고, 그런 게 이제 저같이 평론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CC에서 팬데믹과 무덤 조성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 이윤경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팬데믹에서의 무덤 조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죽음이 일어났고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해서 시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하지 않아서 저희는 체감하는 부분이 좀 작았었던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지금 시신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냉동 트럭에 그냥 실려 나간 거나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에서의 무덤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존과 처리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제가 몸담고 있는 유전체 분야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무덤 조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는 전재우라고 합니다. 제목은 Peel Urbanism이고요. 한국말로 해석한다면은 껍질 얼버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껍질은 그 건물의 외피라고 해가지고 그 외벽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외벽이 이제 점점 계속 두꺼워지는 현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서피스, 이 면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이
벽의 자체가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져서 공간이 생기고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워진다면 이거를 정말로 면으로 계속 정의할 수 있는지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그거를 정말로 그냥 하나의 그냥 그 architecture element, 그냥 하나의 그런 구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필이라는 개념은 그 경계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의 선이나 하나의 면이 아닌 두께가 있고 그 경계 안에서 공간이 생기는 그런 개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김보배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플라스틱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생태계의 순환처럼 해양 쓰레기들이 순환하면서 인간과 생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인 주제로는 이제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바다 생태계 생물들이 그 플라스틱 쓰레기에 적응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무해한 바이러스와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북이랑 보드 게임이랑 이제 비노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멈추니까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환경 문제에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작업을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인식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작업을 하는 게 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박고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플랜 제스처라는 작업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식물의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는 패턴을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식물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식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들을 패턴의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요. 사람들이 나무나 식물의 미세한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고정된 물체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지나가다가 나무 같은 걸 봤을 때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용세라입니다. 네, 마이크로스코피는 한국말로는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한데 멈춰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는 유기체 움직임들의 한 포착을 그래픽 작업으로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생명에 대한 사실 경외심에서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아주 너무 가까운 분이 이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생명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탄생부터 죽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매 시, 매 초 이렇게 살아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들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의 한 순간, 한 일부분, 그것들에 대한 포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회화 작가 정나영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보다는 공동체, 즉 집단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이라는 것에 속해 있고, 집단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개인이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희생을 시킵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자유의지를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해버리면서 마치 웃음거리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집단에서 도태될까봐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나 자신을 그런 사회 규범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관심을 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최지입니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디자인 파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오필리아라는 대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시에 이제 관련된 이제 공간 디자인이라든지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서 이 공간 자체가 주는 매력이 굉장하게 이제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이제 피지올로구스라는 스스로를 이제 그 필명으로 두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ACC의 어떤 생경한 미로 같은 느낌, 그리고 주제를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피지올로구스의 미로라는 이제 타이틀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는 레버린스의 공간을 제가 생각하는 미로의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전체 전시 주제를 잡았고, 작업도 그 실제 그 생각하고 있는 주제 방식대로 그대로 과정을 겪으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이번 9x9 탄생보드 작품에는 예술 파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 이윤경입니다.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형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알려는 뭐 건강의 문제, 지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성적인 열성과 우성을 비교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과연 그 결과가 잘 나올지, 그리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질이 또 어떻게 변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닥드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구상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항상 돌려보는데, 커다란 천막 안에 구슬 수만 개를 이제 풀어넣고 천막의 계곡을 형성시켜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 이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서로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집단주의라는 게 떠올랐고, 거기서 이제 연관돼서 그때 예전에 읽었던 그 니체 철학서 권력의 의지 그 부분 내용이 떠올라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 권력의 의지라는 것도 그 자기보다 힘이 센 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22,000개의 구슬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관람자한테 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도감이라든가 그 홀리게 돼서 반짝이는 것에 그 관람자가 홀리게 돼서 거기에 본인도 같이 휩쓸릴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매직 가든 색동 정원입니다. 부제목으로 33개의 요술봉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33개의 요술봉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음보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33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더한 숫자라고 합니다. 저의 상상력을 좀 더 가미를 해서 33개 모양의 요술봉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저는 AR과 모션 캡처 기술을 넣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 디지털 시대와 현상의 시대를 오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현실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하고, 과거로는 고대부터 축복하는 방식으로 축복하고, 미래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어떻게 잘 하면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유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드메에서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는 이다영입니다. 저는 사운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ACC 레지던시 전체 주제가 바이오필리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DMZ의 생태계입니다. 그 DMZ의 생태계 안에 있는 먹이 그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순환 구조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균형 같은 것을 저희가 잘 보기는 힘든 미시적인 유전자 단계에서 각 생물종을 구분하는 부분에 바코드 역할을 하는 DNA를 가져와서 그것을 소리화하고 또 빛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런 미시적인 세계와
그리고 생태계라는 또 관찰하기 힘든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런 청각이나 혹은 빛에 의한 약간 추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작품이 20.2 채널 입체 음향 시스템과 그 다음에 총 15개의 조명을 사용한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어서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스피커들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명들도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소리 혹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관객들에게 있어 DMZ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이즈비에서는 기획과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즈비에서는 리서치와 함께 제작을 위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태용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이즈비는 자연을 자원으로만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간의 녹색 갈증을 자본주의가 어떻게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다리 중간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원인과 결과라는 딱 그 단계가 아니라 원인,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결과로 도출되는 그걸 관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그 이익적인 측면 때문인지 눈앞에 보이는 이벤트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아주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연이라는 일종의 생각부터 봤을 때 아예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안에 퍼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퍼즐을 하나 이렇게 살짝 대보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ACCR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혁입니다. 이번 그 작품의 타이틀은 건축적 식물, 식물의 건축이고요. 건축과 식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생성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의 개념과 연결을 하고 전환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디자인을 하는 과정 자체를 디자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가능성 안에서 이제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범위는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